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영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들어 변화가 있었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Q&A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지원 기업은 2020년에도 계속 지원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020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그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의 규모라든가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 기지원 사업장 및 2020년 신규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 자격 취득 등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지원 도중에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신청을 했지만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심사를 거친 후에 지원 요건을 충족을 하면 지원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허위나 거짓 신고 등이 명백하여 2018년부터 2019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020년도에도 신청 및 그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20년도 지원 요건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이 월 174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을 하여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 이하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당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 배제 기준을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이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그리고 300인 미만인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을 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만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단시간 노동자 지원 수준을 보시면은 4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만원, 3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6만원, 2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만원, 그리고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용 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보시면은 20일 이상인 근로를 했을 때는 9만원, 19일 이상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8만원, 그리고 15일 이상 18일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주 및 근로자는 2020년도에도 계속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9년도에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받던 사업주는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즉 신규 지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에서 4인인 경우에는 90%,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0%의 지원을 받고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의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20년도에 신규 취득할 경우에 1년차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60%, 그리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인 경우에는 50%의 경감을 적용받습니다. 20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오던 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차인 경우 2020년 건강보험료 10%를 경감받습니다. 아울러 2019년과 동일하게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4대 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2018년부터 2019년도에 타인건비 재정 지원으로 인해 지원을 탈락이 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인 경우에도 2020년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 목적이나 지원 내용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그 지원이 배제가 됩니다. 또한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30인 미만만 지원을 하고요. 사업이 폐지된 노인 돌봄 서비스는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7번째 사항입니다. 월평균 보수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조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초과 근로라든가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2021년도에 신고한 2020년도분 확정 보수 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의 110% 수준인 237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때에는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8번째 사항입니다. 노동자 퇴사 이후에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9년부터는 계속 지원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도 노동자 변동을 확인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2019년 8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9번째 사항입니다.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의 신고 방법과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 내용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노동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퇴사 다음날 15일까지 조치해야 됩니다. 만일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지연 신고가 확인된 다음날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10번째 사항입니다. 신청 후에 주 소정 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라든가 주 소정 근로시간 등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 일용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월평균 보수라든가 주 소정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사항 등과 비교하여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마지막 사항입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2020년도에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또한 2019년도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그 지원을 중단하고요. 7월 31일까지 2019년 보수총액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 기간을 엄수해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해서 오늘은 Q&A로 알아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